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유태인 700만을 학살을 하고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독일의 총통 히틀러, 그 역시 하늘에서 솟아난 것, 땅에서 솟아난 것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투표를 통해 탄생된 총통입니다. 1889년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을 너무 좋아해서 독일로 넘어와서 원래 미술 그리기를 좋아하고 뭐 날품팔이도 하고 많이 하다가 나치스 당에 입당을 한 후에 젊은 나이에 쿠데타를 시도를 합니다. 1923년에 실패를 하고 그 꿈이 정확하게 10년 후에 1933년에 꿈이 실현이 됩니다. 나치스 당에 본인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나치스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1928년에 2.6%밖에 안 됐지만 1930년 선거에서 18.6%, 그리고 이 두 해 후의 선거에서 제일 여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에서 힌센브루크 대통령이 나고 총통이 되고, 그 후에 히틀러가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되고부터 히틀러는 완전히 전권을 행사하여 인사라든가 모든 일에 전적으로 의회의 정권을 나치당에 위임하는 선거를 치릅니다. 정당도 해산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92%의 압도적인 득표를 이런 제안에, 이런 안건에 득표를 얻고, 그리고 히틀러 자신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34년에 고령으로 죽습니다. 나치상에서 1등을 하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고령으로 죽자 히틀러는 총통 그리고 수상 두 개를 동시에 겸하는, 왜냐하면 총통이 돌아간 그 자리에 복을 쓴 거죠. 그리고 자기가 순서상으로 수상이니까 두 임무를 동시에 행하는 선거에서 88.1%의 찬성을 얻습니다. 이건 민주주의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공산주의 선거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참패를 한 독일이 엄청난 경제적인 빚을 지고 국가 내에서 인플레이션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 미국 1달러가 독일 1억 2,800만 마르크와 맞먹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데, 전쟁 빚으로 히틀러 내 이거 다 처리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1차 대전에서 져서 우리가 잃은 땅을, 체코나 이런 쪽에 잃은 부분을 다 찾아오겠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우리가 다 삼키겠다. 독일 국민들 복수심과 그리고 기대심에 엄청난 환호를 합니다. 그 환호에 호응해서 정말 독일은 1938년부터 전쟁을 시작해가 유럽 전체를 휩습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에게 참패하고 2차 대전은 끝납니다. 완전 참패를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수백만의 죄 없는 유태인들을 죽이고 수백만의 인류들을 정말 희생시키고
전 세계에 53개국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히틀러가 처음에는 경제와 안정과 자유를 약속하면서 들어왔지만 일당 독재식으로 점차 옮겨가기 시작하고 경찰들의 권한을 완전히 뺏고 자기 손밑에 넣고 하는 것을,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뭐냐? Anticipatory Obedience.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긴 겁니다. 침묵했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완전히 탈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면서도 두려웠어? 혹은 경제를 살린다는 기대 때문에? 유럽 전체를 독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부푼 꿈 때문에 눈 감아준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법치국가도 아니고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이 모든 곳에 산재해 있고 예산 수립과 사용이 중복된 사업에 되풀이되고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종합적인 통제 조직도 없고 관료 조직 자체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도 국민들은 반은 두려움에서 혹은 반은 넘어가는, 이미 기둥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래도 전후 엉망인 콩가루 집안이 된 독일을 구제할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라는 희망으로 히틀러를 영웅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국민들에게 약속한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면서 무엇을 없앴다? 민주주의를 없애버린 겁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법과 독재와 살인과 탈선과 이것만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라진 겁니다. 민주주의란 선거제도에 의해가 당선된 사람이 국민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겠다고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촛불 정권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탄생된 촛불 정권입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택정책을 지금 보면 굉장한 고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토부 장관이 나아가 애쓰고 누구 애쓰고 뭐 김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와 그리고 장하성 실장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어쩌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전부 쇼 같고 장하성 실장이 말한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죠. 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을 이겨가지고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모래병 구조의, 모래시계 구조의 경제 구조를, 인구 분포를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가 살찐 마른 목골을, 다시 말하면 중산층이 튼튼한 마른 목골의 경제 인구 구조를 모래시계 모양으로 가운데가 가장 약한, 다시 말하면 상층과 극빈층이 살찌고 프로포션이 퍼센티지가 많고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보십시오. 주택가격이 양극화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지금 마지막 나온 9.13 대책,
양극화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양극화 더 심해져요. 제가 뭐 구태여 부동산 얘기까지는 안 들어가게,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물건 거래하는데, 집 파는데, 세 채 이상이면 65% 이상 세금 내라. 그 다음 임대주택은 혜택을 줄여주겠다. 보유세도 많이 내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 먹기만 하고 배설 구멍이 없어. 배설을 할 수가 없어. 배설을 하려고 하니까 항문이 찢어져요. 양도세 60몇 %. 그대로 배 터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강남에 자기 돈 가진 사람 100% 은행에 융자받지 않고 자기 돈 100%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거예요. 강남 좌파. 스스로 프라우드한 강남 좌파. 그 사람들 자기 돈을 집 사도 좋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부자 절대 안 줄어요. 작년보다 부자 원래 뭐 10.7%가 늘었는가 7.7%, 제 통계가 조금 틀렸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제 기억에 10.7%인가 7.7%가 늘었습니다. 빈곤층 12.7% 늘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중산층이 무너져서 빈곤층은 아니나, 혹은 중산층에서 사다리를 올라타고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주택정책에 눈치 빠르고 자기 돈 제대로 어떤 형태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상류층, 부유층으로 기어올라간 겁니다. 중산층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정치학자, 법률학, 율법, 율사 알렉시스 토크빌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중산층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민주주의가 튼튼합니다. 중산층이 튼튼하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중산층이 튼튼하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고, 중산층이 튼튼하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의사표현이 제대로 되고 있는 정치체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산층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금 완전히 거의 없앱니다. 왜 없앨까요? 왜 없앨까요? 독재사회, 공산주의 사회, 중산층 없어요. 말로는 공산주의니까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고,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의 빈부 격차가 한국의 빈부 격차하고 비교가 됩니까? 전 세계 100대 부자 중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 1위예요. 그런데 14억 인구 중에 하루에 3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숫자가 중국의 4억, 6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숫자가 6억 6천만. 절대 빈곤이에요. 말 그대로 공산주의 사회니까 redistribution, 재분배가 공평하게 된다. No way. No way. 정치체제는 그대로 공산체제를 끌고 가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돈을 맛보게 했는데, 그리고 돈을 맛보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끝없는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택했어요. 그래놓고도 정치 이념은 공산주의를 끌고 가는.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북한. 올해 나온 북한의 GNP가 우리 몇 프로? 우리 총 GNP의 2.1% 내지 3%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약 1720조인데 쟤들이 47조, 50조예요. 그런데 평양을 가보세요. 옥류관에 커피 한 잔 얼마나? 6,500원. 그 6,500원이 우리 돈 6,500이 아니에요. 북한 돈 6,500원이에요. 북한 돈 6,500원은 화폐개혁 후에라도 1달러가 150원입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2원이라 하지만 그건 통용 안 하고 150원 얼마입니까? 에? 41달러라는 얘기예요. 43달러라는 얘기예요. 옥류관에 스타벅스에 해당하는 커피 한 잔이
46,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산당 고위직들 그거 마시고 있어요. 평양에 이 남북 대표단들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난 뒤에 뭐 상전벽해했다. 평양에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다. 근데 굶어 죽는 숫자는 왜 나오죠? 식량 떨어졌다고 지금 식량 유포 절대 금지 명령까지 김정은이가 내렸잖아요. 빈부격차가 말이 안 됩니다. 굶어 죽는 수백만 되는데 평양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내놓은 노동당 상층 간부들이 사는 거, 빈부격차가 한국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사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나마 중산층이 나름 튼튼했기에.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다 중산층이, 심지어 성숙한 사회복지국가도, 더더구나 성숙한 사회복지국가는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 튼튼해야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문 정권은 의도적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려요. 최악의 극빈층은 아동수당 10만원, 노인연금 10만원, 청년실업지원금 얼마, 최저임금 8,300원 전부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직장이 없어서 3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나온다. 황송합니다. 집단 최면을 걸어요. 우리를 먹게 살게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또 젊은이들 생각하면 우린 꿈이 없다.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공산주의자들,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혹은 독재자가 자기의 리더십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배를 고리는 것, 머리에 먹물을 빼는 것. 먹물 빼는 건 문화대혁명 보셨잖아요. 배를 고리는 것. 배고프면 충성하게 돼 있어. 최하계층 10만원, 노인연금 20만원, 전력수급 필요한 돈 만원 보태주는 것, 최저임금 8,300원 해주는 것, 그저 감지덕지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대충 살고 말지, 혹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굴종할 뿐입니다. 히틀러의 정권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세계의 범죄자가 되도록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게베르스나 이런 여러 히틀러의 정치체제를 홍보해주고 영웅화해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사고와 히틀러의 리더십에 대해서 간극 있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눈을 감았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독일이 패망하고 난 뒤에 냉전시대 때 동서독,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서독은 피나는 노력했습니다. 45년에서 90년까지. 성숙된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전의 전쟁 2차 대전 전에 일본이나 독일이 하듯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생각도 들어보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국가를 세우는 것은 리더의 리더십도 있지만 국민들의 성숙한 국민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그 리더십을 살이 되도록 받아들일 것인가? 독이 된다면 거절할 수 있을까? 그게 시민의 힘에서 나온다고 독일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되어가고 있는 걸 보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뭡니까?
판문점 선언 합의 결과가 뭡니까? 남북 군사 공동 합의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거 다 줄이고 한마디로 북한은 한민족이고 우리를 위협할 이유도 없고 위협하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겁니다. 미국이 조만간에 많이 참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남북 간의 합의가 유엔사하고 사전에 합의도 하지 않고 중계도 듣지 않고 사찰도 받지 않고 52번을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한 번도 흔쾌히 동의가 된 게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유엔사와 사전에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 걸 남북 간에 먼저 해놓고 징치고 장구치고 난리 났어요. 다 된 것처럼.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평화가 왔다가 홍보하니까 11%또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게 알아서 기는 국민들의 멘탈리티야. 히틀러 밑에 있던 국민들 멘탈리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동족을 살인, 숫자를 수백만의 동족을 살인하고 난 뒤에 세계 최고의 최악의 전범이 되고 난 뒤에 45년 동안 그걸 참여하는 교육으로 시민교육을 시켜서 베를린 장벽이 넘어지니까 서독 동독이 하나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로 뽑은 대통령이 하나의 괴물이 되도록 국민들이 그를 괴물로 만들다. 그가 원래 괴물의 DNA가 있는데 그를 괴물이 되도록, 정말 강력한 괴물이 되도록 국민들이, 시민들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때문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참여를 하고 나온 게 동서독, 서독이, 동독, 서독이 합친 통일 후에 그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걔들은 깨우치고 난 뒤에 하나가 됐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한쪽에 의해 흔들려 김정은 말 다 들어주고 움직이면은 다시 통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배되거나 흡수되어지거나 물들여지는 것 외에는. 그 물들여지고 흡수되는 게 뭐가 나쁘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요? 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니까 그쪽을 가고 싶어가 우리 헌법에도 자유라는 말을 자꾸 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너무 쉽게 얻었죠. 일제 36년간 밑을 제외하고는 1945년 이후에 바로 자유라는 걸 얻었습니다. 미국처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 밑에서 수백 년을 싸우고 고통당하고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미국은 얼마 전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도 했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프리덤 앤 디모크라시, 자유와 민주주의다. 이를 위해서 우린 또 피를 많이 흘렸지만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80년대까지 운동권 학생들의 민주주의, 말 그대로 운동에 끝났습니다. 피를 흘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했지만 오랜 민주주의 투쟁사가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냥 가져온 겁니다. 미국에서 가져오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가져온 나라예요. 접목이 된 나라야. 프랑스나 영국처럼 내재적으로 오랫동안 프랙티스 하면서 잘못된 거 또 고치고 꼬도 고치고 성숙해 간 게 아니에요.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니까 독일도 그딴 짓을 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복에 넘쳐서, 우리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복에 넘쳐 요강에 똥 싼다고. 복에 넘쳐 자유니, 자유시장이니, 자유민주주의니 다 내던지고 있어요. 호리병 구조에, 모래시계 구조에 경제구조 왜 만들냐고?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왜 만들냐고? 재집권이에요. 재집권. 모든 국민들이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서 엄뛰기를 바랍니다. 히틀러는 경찰부터 잡아였지만 우린 뭐부터 잡아였어요?
전 때의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을 일단 다 잡아였습니다. 정보기관을 다 죽였습니다. 사법을 무능화시켰습니다. 정의? 사법이 지금 정의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법원장 방을 압수수색? 그리고 원칙에 만들어 놓은 정책은 아까 히틀러 때처럼 하나도 없어요. 비효율적이고 중복 예산 계속 쓰고 이 예산을 총괄하는 데도 없고 54조 원 쓰고 일자리 만든다고 54조 원 쓰고 3,000개 만들어내고 공무원 17만 명 뽑으면 돈이 30년 후에까지 연금 주는 거 다 합치면 시민단체 계산은 472조가 나온다는데 그게 돈 어디서 나오냐 모른다. 남북 철도 까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43조 정도 든다. 그런데 올해는 2,981억 원만 책정해놨다. 이거 어떻게 돈을 마련하려고 하냐? 왜 43조 정도 되냐? 추계합 43조가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부풀려졌는지 안 부풀렸는지 어떻게 알아? 계산해 본 적도 없다면서. 이와 같은 체제, 무질서, 무법, 제일 중요한 건 무법, 무원칙으로 간다면, 그리고 모든 표현의 자유를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문제 생겼죠. 대한민국에 있는 폴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정권적으로 붙어 있어요. 언론 보세요. 기자들 보세요. 방송 보세요. 정보기관 보세요. 기무사 보세요. 심지어 개인 방송,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이제 침해하고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 시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국민들은 집단 체면에 걸려서 좀비가 된 거야. 저항하지도 반항하지도 딴지를 걸지도 않고 그냥 굴종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딴지 걸다가 깜빵 갈까봐 바른 소리 하다가 진실을 말하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까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독일처럼 깨닫고도 서독, 동독이 하필 번영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저지르고 깨달은 데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상황이 됩니다. 왜? 미국이 지금은 옳지 않다. 북한 비핵화하기 전에는 어떤 협조도 안 낸다. 유엔 제도도 풀어주지 말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유엔사 체제 하에 지금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유엔사하고 협력을 하라는데도 단 한마디 협의는 했지만 동의나 합의 하나 얻지 않고 북쪽까지 가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서류 다 써와가지고 국회에 들어밀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비준하라고. 판문점 선언 비준해주거나 남북 군사 공동 합의서 비준하는 분들 다음 선거에서 제가 길을 쓰고라도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길을 쓰고라도 나서서 낙선운동할 겁니다. 이러고 나서 독일처럼 그래도 나중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나서 우리 희망이 뭐가 있죠? 조만간에 참을성의 한계를 느낀 미국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벌써 그 징크스가 보였어요. 유엔사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럼 말 안 들으면 미국 얘기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김정은이냐 미국이냐. 어쩌면 이 정부는 뭐 말로는 국군날 행사였어도 한미동맹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라 하지만 워싱턴에서 그 말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한미동맹 지킬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나가주면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하겠구만 귀찮아 죽겠구만 이 정도로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까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렸고 어쩌면 빨리 미국만 내보내면 뭔가 이 한반도에서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묘하고 미스테리어스하고 고도의 속임수가 있는 사기성이 있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나가고 나면 평화로워질까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그때 갔어야 성숙된 서민의식을 독일처럼 우리도 공부하자. 다 늦었어요. 지금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일에서는 그걸 성숙된 시민의식 교육을 안 하고 정치교육을 했습니다. 보수들이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통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처럼 미루고 있어서가 안 돼요. 안 되는 거, 해서 안 되는 데는 결연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거해야 됩니다. 태극기 흔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시민의식으로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정당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히틀러 때도 하나의 당으로 갔습니다. 결국 이 나라도 지금 두고 보세요. 조만간에 유일 정당으로 갑니다.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더더구나 이해찬 여당 당대표 뭐라 했어요? 20년 보수 괴멸 50년 집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정책도 중산층을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없애면은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무너집니다. 독재하기가 쉬워집니다. 유엔에 교육부 장관 임명하는 거 보니 독재 맞죠? 그럼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라고 지적한 구체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거 하나뿐 아닙니다. 수없이 해왔죠. 그러면 뭐 인사청문회 원칙을 만들지를 말든지, 청문회 원칙 보면 뭐 만날 위장 전입은 안 되고, 위장 전입 관계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히틀러 쪽에 줄만 서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위장 전입한 사람은 히틀러 쪽에 서 있어도, 문재인 쪽에 서 있어도 반드시 법치에 의해 처벌받아야 된다는 성숙된 시민의 목소리와 함성과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수가 만들지 않는 이상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프리덤, 자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독일 국민들이 지키지 않고 히틀러에게 모른 체하고 두려움에 의해가 복종하고 알아서 기었기 때문입니다. Anticipatory Obedience. 제발 알아서 기는 순간 우리도 또 다른 히틀러 국가가 될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싶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요사이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시고 송영선 미래전략연구소를 위해서, 전략연구소는 이미 열어놨는데 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블로그를 열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회원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